이 졸는색 금쪽 같은 내 동생. 금쪽 같은 내 동생. 자해 생각이 없다. 공부는 오늘 또 튀어나왔구나. 금쪽 같은 내 동생이래. 금쪽 같은 내 동근 들어왔어. 미운 노래 미운 공문 새끼. 너무나 신난 거 같아. 감정 아니야. 유명한 예체능 프로그램 그래도 동근맨. 무한 동근. 무한 동근. 진짜 잘 어울린다. 찰지지 않아요? 입에 짝짝 붙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원성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봤었고, 자, 가정력으로서 원심력이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원심력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자, 원심력을 다시 해볼게요. 자, 원심력과 일반적으로 실제 작용하는 힘들을 자,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가 있었는데, 자, 이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어떤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순간을 잘라서 한번 관찰해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회전축이 이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자, 이때 원래 연직 방향으로 매달려 있던 축가 바깥쪽으로 기우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죠. 바깥쪽으로 기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때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실의 날아가는 방향으로 중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차, 밖의 관찰자가 관찰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밖의 관찰자는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이렇게 얘기하지. T 플러스 mg라고 표현을 해요. T 플러스 mg라고 표현하고, 자, 이 두 힘에 의해서 이 물체가 자, 그림의 합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합력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힘이 바로 뭐가 돼? 부심력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힘이 바로 MA가 되어버리는데, 자, 얘는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에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를 얼H라고 얘기하거든. 특히 얘는 마이너스 얼H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중이 꼭꼭 지졌니? 네? 네? 중이 찌르지 않으려니? 아 이게 오히려 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자, 이때 얘는 무슨 힘 갖고 설명한 거야? 부심력으로 설명한 거야. 반면에 이 안에 있는 관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연직 방향으로 매달려 있었는데, 자, 안에 있는 관찰자인 동근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자, 원래 있는 힘은 어떤 힘? 중력이 작용하고, 또 어떤 힘? 실의 장력이 작용했을 때, 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 두 힘의 평형 관계 갖고는 평형이 성립할 수가 없지.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힘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이 제3의 힘이 바로 원심력이라고 불리는 관성력이야. 존재하지 않는 힘이지. 얘는 관성력으로서 자, 원심력이라고 관성력으로서의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어. 안에 있는 수동근이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제약이 0이라고 생각하지. T라는 힘 더하기 mg라는 힘 더하기 F'이라는 힘이 0이 됐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 F'이라는 힘은 자 T라는 힘 마이너스 T 플러스 mg가 되고서 얘는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 그러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심력, 부심력의 관계들을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원심력을 이용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부심력으로 풀어버릴 거예요. 자 책에 풀이는 참고로 봐주시고 자 이거 원래 원통 속에 세탁통이 있지 세탁통. 옛날에 탈수기 이 드럼 안에 있는 아인슈타인이었거든. 거의 대부분의 책이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인데 이거를 부심력 갖고 그냥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통이 있어. 실제 미국에는 우리 기구 중에 이런 게 있긴 있다고 하더라. 사람이 서 있어. 벽을 담대고 동근이가 서 있대. 서 있다가 받침대를 서서히 치우는 거야. 근데 얘가 돌아. 원시팀 원점으로 그러면 동근이가 복잡하게 무대가 되겠구나. 나중에 밀도에 따라 보이겠네. 현재 뭉쳐지진 않겠다. 동근. 자, 이때 자, 이 동근이와 벽사의 마찰 계수는 U라고 해요. 자, 얘는 회전함으로써 자, 면이 동근이를 중심 방향으로 밀어주는 수직항력이 바로 부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수직항력이 부심력의 역할을 하게 돼. 이때 얘는 반지름이 지금 어린 위치에서 오메가로 돌고 있거든요. 또는 속력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서 오메가로 그냥 써드릴게요. 이때 동근이는 아래로 무슨 지름이 똥을 지름이 둘 다. 올라와서 자 아래로 무게가 작용하고 있고 윗방향으로 마찰력 N이 나타난다. 이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힘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죠? 따라서 UN 마이너스 mg가 0이 되고 그렇다면 이 경우에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버리지? U분의 mg라는 값이 되버렸다고 하지. 이 수직항력이 구심력이 되는 거야. 자, 수직항력이 구심력이 돼서 얘는 얼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지. 여기서는 mR 오메가 제곱 그냥 쓸게. 책은 mv 제곱이라고 썼으니까 v를 구하는 거예요. 적분방향 수력이 얼마큼 필요한지. 자 그렇다면 자 둘을 정리해 보면 U분의 mg 라는 값은 자 얼분의 mR 오메가 제곱이 되지. 따라서 지워지고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 mu 얼분의 g가 되버리고 오메가는 얼마? 루트 mu 얼분의 g라는 값이 된다고. 속력을 구한다면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은 속력이 되겠지. 자, 이 책의 답은 이렇게 표현해라고. 책의 답을 볼게. 책의 답은 자 수직항력의 크기와 누가 똑같아? 원심력이 똑같습니다라고 써. 그리고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mu 곱하기 얼분의 mv 제곱이라는 녀석이
mg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v라는 녀석이 루트 mm 지워지니까 뮤분의 얼씨라는 값이 됐다라고 얘기했지. 여기 선속도 구하면 선속도는 각속도 관계에서 오메가가 돼버리니까 루트 뮤분의 얼씨가 되는 건 똑같아. 그래서 얘는 원심력을 풀이고 얘는 일반적인 풀이가 돼버려. 오케이? 일반적인 풀이를 권장해 드립니다. 원심력보다는 일반적인 풀이를 권장해 드리고 있다. 자, 연습제들은 풀어보시고 너무 어려우면 하지 마.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단진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단진동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진동. 원투를 합쳐갖고 수업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생략될 거야. 그래서 뭐 단어 통째로 안 하고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감안해 주세요. 자, 단진동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에어컨 틀어주시면 안 돼요. 더워요. 1월달에 에어컨 듣자고? 저는 아까도 에어컨 틀어주셔보세요. 좀 바깥은 더워요? 에어 컨디션. 추울 것 같은데? 별로 안 춥더라고. 자, 단진동을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싱글 싱글 마이브. 하모니 옥션 틀어줘. 자, 그래서 얘를 SHN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단진동이라는 운동을 자, 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진동 운동을 원운동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거로 보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같이. 이 원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단진동을 주거든. 어제 뭐 지진 났었 때문에 단진동이 지각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지진이 생기는 거야. 주기적인 흔들림이 생기겠지. 바로 파동이라는 것이 단진동하는 파원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을 잘 이해하면 단진동도 이해하기가 쉽고 역학적인 파동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중국 원운동이었다. 자, 그러면 단진동과 원운동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진동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바로 샤파를 이용한 원운동 설명이에요. 샤파가 뭔지 아시죠? 샤파. 대충 그림. 아, 예. 삼각김밥. 아, 샤퍼가 있어요. 샤퍼가 이거야.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는 거. 일본 애들이 어발음을 잘못하니까 샤파.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샤파가 됐지. 자, 이 연필깎이가 있는데 이 연필깎이는 자 일정하게 회전시켜서 뒤쪽에 꽂아놓는 연필을 어떻게 깎아주는 아이야. 자, 이때 이 연필깎이의 손잡이 회전초로부터 손잡이 중심까지의 거리를 A라고 표현해보자. A라고 표현해. 얘를 정면에서 관찰하면 무슨 모양이 되겠지? 정면에서 관찰하면 무슨 모양이야? 원운동의 모양이야. 반지름이 A 원운동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얘를 중심으로 자, 위에서 빛을 주는 거야. 그럼 손잡이 끝에 운동이 그림자 운동으로 남겠지. 맞아요? 그림자 운동으로 남게 돼. 얘는 진폭이 A가 되는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정면에서 바라본 운동이 등속 원운동이라는. 자, 그림자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단진동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단진동이라는 것은 그림자의 뭐가 돼? 등속원 운동의 그림자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자, 이 그림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 이용해서 식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같은 게 있다. 뭐가 같지? 항상 같은 게 있다. 이가 같다. 오케이?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그림자도 한 바퀴 왔다 갔다 하겠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같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식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단진동의 위치와 위치를 표현하는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진동의 위치를 표현하는 식을 얘기해보자. 자, 단진동의 위치를 표현하는 식인데,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볼까?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라고 했다면, 자,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자, 물체가 있대. 이 물체의 그림자를 수렴시켜 볼 거야. 자, 스크린을 여기에다 갖다 놔볼까? 이 물체는 지금 반지름이 A인 반지름을 원운동한다라고 하잖아. 이때 처음 놓여있던 위치를 파이라고 표현하지. 여기는 처음 있던 위치야. 그래서 파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기, 처음이란 뜻이지, 위상 또는 위상 상수라고 불러줘. 처음 위치를 표현해주는 값이야. 대개 이 파이를 뭘로 놓지? 0으로 놓고 있어. 대개 파이를 0으로 놓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 물체는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대요.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대. 그렇다면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물체 위치는 이 위치에 있대. 그럼 얘는 t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동한 중심각이니까 얼마가 되지? t라는 시간 후에 이동한 중심각이니까 얼마가 돼? 오메가 t라는 값을 갖겠지. 얘가 오메가 t라는 값을 갖게 됐다라고. 공분이 없잖아. 15분 내에 또 물 좀 떠면 안 돼요? 틀림없다. 학교 들어갈 때 좀 미움받은 거가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 우리가 물 받아가 들어가. 미움.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 먹고 싸는 문제. 자, 그렇다면 얘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쪽 방향은 x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에 존재하지? 이 위치에 존재하겠지. 그럼 얘의 변이가 얼마나 얘기야? 이 위치에 x라고 하면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x는 반지름이 얼마야? a가 되는 이 i의 높이 성분이 되겠지. 맞아요? 높이 성분이야. 그렇다면 뭐라고 쓸 수 있어?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쓸 수 있어. 이해해요? 또는 그림자를 위에서 아래로 비치면은 얘는 코사인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지. 그래서 항상 사인과 코사인으로 같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보통 고등학교는 표준과정들이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대학물리에서는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책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코사인이 됐든 사인이 됐든 다 쓸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해 두세요. 둘은 위상이 90도만큼 차이 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플러스 90도 하면 코사인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통용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자. 자, 아무튼 요게 단위동의 변이래. 여기서 A라는 녀석의 용어를 뭐라고 부른대? 반지름이었지. 근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그래서 최대로 올라갔을 때 가장 최저점에 왔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데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진폭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단지동의 진폭이라고 불러. 자, 한편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 원운동에서 오메가는 뭐였어요? 각속도인데 단진동에서는요 각진동수라고 불러요. 각진동수라고. 얘는 일반적인 진동수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오메가라는 녀석은 2파이 F라고 써줄 수 있어요. 오케이? 2파이 F라고 써줄 수 있다. 자, 단위는 얘는 뭘 써? 라디안 퍼 세크. 진폭의 단위는 미터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라는 값은 뭐가 된다? 초기 위상 또는 위상 상수라고 하는데 처음 위치의 위상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처음 위치의 위상을 표현한다. 민준이 왜 자꾸 자냐? 네? 왜 자꾸 자? 어? 어제 밤 됐어? 네, 아니요. 근데 왜 자? 밤도 안 돼. 선생님 그제밤 새거든? 그제밤 새고 어제는 일찍 일어나갖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뭘 좀 해야지 라고 했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갖고 소주 2병을 먹고 아침까지 푹 자버렸지. 자 그러면 뭐 아버지들 그렇게 술 안 드셔? 그냥 안 드시거든요. 위한 인간의한테 수행. 2병 정도면은 옛날에 선생님 아는 분들하고 점심에 만나도 언제 만나든 식사 약속하면 주로 이제 순댓국집 아니면 해장국집에 많이 가는데 가면 기본이 반주 각 2병인데 밥 먹다 보면 소주를 2병씩 먹고 나와. 그러면 해장을 또 하러 가야 되니까. 회장 아니지. 그 잠깐 무한해서 또 쉬었다가 수업한 다음에 소금 난 다음에 먹어야지. 소주를 드자. 해장하면서 한잔 하고. 자, 무한농구. 많이 해봤던 솜씨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진동의 속력은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지 단진동의 속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단진동의 속력을 구하는 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진동의 속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 원동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때 얘는 지금 처음 위치에 대해서 임의 시간에 위치 이만큼이 얼마가 되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값이 됐겠지. 맞아요? 처음 위치에서 여기까지 갔어. 반지름이 a잖아. 얘 오메가로 돌고 있거든. 그럼 이 경우에 얘 접선 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되죠? 얘 접선 방향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네? 접선 방향 속도 얼마가 되죠? 원운동에 세 했잖아. 복습이 안 됐구나. 원운동 빨리 문제 만들어봐서 줄게. 오메가 A 코사인. V는 MA 오메가죠. V는 W라고 하는 놈 누구야? 아 오메가. 내가 뭘 대신에 뭘 써야 돼? A. A 써야지. 따라서 얘의 속력은 A 오메가.
자, 얘의 그림자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얘가 갖는 그림자의 속력은 이만큼의 크기를 갖는 속력이야. 그럼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까? 지름 방향. 자, 그 다음에 x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보여주면, 자, 요각과 요각이 뭐가 돼? 정의각이지. x축과 y축이 이루는 각은 90도. 접선 방향과 지름 방향이 이루는 각은 90도. 그럼 요각이 얼마가 되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겠지. 맞아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속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어찌 변합니까? a 오메가라는 크기에 밑변 성분이지. 예. 코사인 값이야.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값이. 아시겠어요? 자, 얘를 한번 정리해보자. 얘가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코사인이라는 녀석은 사인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코사인을 사인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a 오메가의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제곱값이 돼버리지. 맞아요? 맞나요? 이해해요? 이해해요 이시? 안 되지. 했어요? 자,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그거를 제곱근을 취한 결과예요. 자, 이때 a를 집어 넣어보자. 얘를 안에다 집어넣어.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루트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그냥 전체로 읽자.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전체 제곱값이 되어버려. 가로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가로값은 뭐에 해당하지? 루트 안에 가로값은 뭐에 해당하니? x에 해당하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 혹시 이 식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아는 사람? 포물선 방정식의 일반 방정식 아는 사람? 일반식 포물선 방정식 일반식 한 번도 해본 적 없니? X제곱만해서 Y제곱.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고 있지. 이제 어린이들이 모르는 게 많구나. 이 안에 포물선이 아니고 얘는 차원 방정식이야. 말이 잘못 나왔어. 포물선 방정식 우리 중력자 운동할 때 했잖아. 네. 일반식 아니잖아. 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px. 네. 차원 방정식을 보자. 차원 방정식의 일반식 아는 분?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A분의 2분의 제곱 플러스 분의 2분의 y의 제곱 이거는 1.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 쉽게 증명할 수 있잖아. 해주세요. 해달라고? 네. 진짜? 네 시간 걸려도 상관없어? 네. 그건 안 돼요. 아니야. 너만 괜찮은 거. 너가 괜찮은 거예요. 하나만 개별 쪽으로 오세요. 일단 선생님 수업이 10시 반에 끝나니까 150 들렸다가 뭐 열심히 하죠? 자, 다음 아침이겠냐? 너 화학 했지? 네. 화학 선생님 되게 피곤해 보이시지 않아? 네. 피곤해 보이시지? 네. 오늘 화학 선생님하고 선생님 죽는 날이야. 왜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계속 수업이야. 딱 저인데? 어제 술 드셨어요? 니네는 앉아서 있고 선생님들은 서 있잖아. 얘네 서 있어요. 쟤네들 끝까지 다 서 있다고? 이 참탱이들아. 앉아서 좀 열심히 해야지.
아 이교시 감이 의자가 부족해서 서 있는 거구나. 하나 둘셋넷 앉아도 되겠는데? 만지면 자 그러면 얘를 그꼴로 한번 만들어 볼게. 오메가를 일단 이해하면 줄게. 오메가 분의 V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양쪽 제곱치 해볼까? 오메가 분의 V의 제곱. 자, 여기다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제곱. X제곱 이항시킨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 A분의 X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얘는 A 오메가분의 V의 제곱은 1이라는 값이 되어버려요. 이거 그려서 뭐 하려고? 단진동의 특징을 이 식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쉬워. 자, 세로축은 속도에 관한 축, 여기는 위치에 관한 축이에요. 자, 이때 얘네들, 자, 이 관계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A 오메가 마이너스 A 오메가. 자, 이쪽에 A, 이쪽에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이런 파운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 특징은 이렇습니다. 진동 중심을 지날 때 x가 0인 곳이지 속력은 방향에 따라서 a 오메가라는 크기를 갖고 있다. 또 진폭이 최대가 되는 이곳에서는 속력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멈췄다, 내리게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갖는데 이 식 자체를 기억해 두면 나중에 역학적 파동에서 엄청나게 개편할 거야. 역학적 파동에서 진짜 지저분한 데 물으면은 파동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서 속력이 최대인 점. 변이음만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속력이 최대인 점 어디 지날 때? 진동 중심을 지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편해. x가 0이면 v는 최대값이 되겠지. 역시 등근이 2를 못 버리는구나. 우리 사람은 아닙니다. 똥싸러 가겠지. 예? 이거 뭐 똥 싸네. 부분이 좋겠다. 손오공 같다. 분명히 중심 있어. 지금까지 등근 3까지 나왔고 뭐 있지 않아? 4도 물었고요. 이건 뭐 취급식이 아니라 동근 선호는 되게 넓어. 난 투야. 선호 아니야. 손오 갔어요? 내가 김영준이 쓰리. 규민이가 뭐 자, 그러면 됐다. 지날 자, 이번에는 가속도를 이야기해 볼게요. 겁나 빨리 써버려. 자, 가속도를 이야기해 볼게. 자, 온노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 온노하는 물체가 있어.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중심 방향으로 자, 지금 이 각도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게 되지. 얘가 오메가로 돌고 있거든. 어떤 가속도 가질까? 이 물체가 하는 가속도는 어떤 가속도 가질까? 야, 복습이라고는 1도 안 하는구나. 그래야 되겠다. 숙제 걷어갖고 그냥 체크만 해서 줘야 되겠다. 우리 지난번에 숙제 나간 게 역학적에는 지금 못 나갔지? 포물선이구나. 포물선에 와 숙제 그럼 이번 주에 되게 많았겠다. 포물선하고 원운동도 안 좋지? 단진동도 안 좋지? 고진동이랑 관계는 따로 있어요? 어? 뭐라고?
백도 있고 동도 있고 금도 있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중심 방향으로 나타나는 가속도가 있단 말이야. 이 가속도가 얼마야? 얼마지? 뭐 어느 정도 사이냐? R분의 W. W 제곱. 처음 얘는 A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이 될 거예요. 자, 얘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얘 그림자 운동을 살펴볼 거예요. 똑바로 내렸어. 바로 이 크기가 뭐가 돼? 가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자, 그렇다면 이 가속도는 자, 얼마의 가속도를 가질까? 크기는 A 오메가 제곱인데 말이야. 자, 얘는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곱하기 자, 요 값수가 사인 오메가 같으면 얘는 요 성분에 해당하니까 뭐가 되니?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버렸어. 자, 여기에서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는 뭐에 해당하는 값이야? x에 해당하는 값이지. 오메가 제곱 x라고 합니다. 오메가 제곱 x라고 합니다. 가속도와 교리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구나. 가속도와 교리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자, 그러면 단진동을 하게 하는 힘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단진동을 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진동을 하게 하는 힘을 살펴볼게요. 자, 단진동하는 힘은 사실은 정해진 힘은 없어. 이것 역시 이건 역시 정해진 힘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 단진동을 하게 된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자, MA라고 쓰여졌는데 A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어 있지? A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 단진동 운동하면 뭐가 포함되어 있게? 뭐라고? 오메가 제곱 x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변이에 비례하는 경우에 얘는 100% 단진동이다. 원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잡아줬지? 원운동을 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원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속도면 원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 힘을 90명에서 내가 이걸 딱 보면 아 이건 원운동이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S가 운동반의 힘과 힘이 가속도가 0이다. 각속도가 있는 전이가 0이다. 아니지. 가속도가 0이야. 부신 가속도 있는데 속도가 있고 속도 0이면 전제 있잖아. 전이가 이거는 힘. 전이가 0이니까 속도 진짜 심하다. 연습을 안 해도 이렇게 하나 할 수가 있네. 아, 다음 주에 테스트를 좀 공부하게 해줄까? 어저께 너무 쉬워가지고 몇 분 정도 걸리기? 네? 어저께 20분. 20분? 그럼 문항수를 열문항으로 늘려드릴게요. 네. 오버했다. 20분 오버했어요. 많이 갈게요. 예문제 아니야. 얘는 10분 늦게 한 2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 줄게요. 학교 시험이 10문제 정도.
어? 50분 드세요. 보수라고 봐야지. 자, 원운동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기준이 있다 그랬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운동 방향에 수직하면 원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 원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야. 마찬가지 물체가 반진동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변이에 힘이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 즉 물체에 작용하는 힘 속에 변이에 관한 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요. 자, 한편 이 역할, 힘의 역할하는 녀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반진동의 주기를 볼게요. 자, 반진동의 주기T는 원운동의 주기T와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T라고 하는 녀석은 V분의 2파이 어디라고 쓰는 게 원운동이잖아, 그지? 얘는 주로 원운동에서 쓴단 말이야. 또한 원운동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값으로 어떤 값을 쓸 수 있어? 오메가분의 2파이라는 값을 써줄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답이 오메가분의 2파이라는 값을 주로 사용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반진동 주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예제별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드리는 예제들은 모두 실전 예제들이야. 각각이 시험 문제화 돼서 나올 수가 있는 예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진동도 11가지 아니면 12가지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진동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더 있어. 더 있긴 한데 일부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 그거를 생략하고 자, 반진동 할 수 있는 경우들 약 10여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마스크가 오늘 두분이 마스크가 돼버렸어. 자꾸 내려가. 자, 그러면 반진동 운동하는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반적인 용수철 진자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용수철 진자 1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용수철에 추가 매달려 있어요. 용수철은 지양이 없다라고 가정할게. 용철 지양은 무시하지. 여기 스몰 m이고 용철 상수가 k 용철 놓여 있대. 자, 이때 자, 전혀 길이가 안 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진 상태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자연길이 상태다라고 얘기해서 이 자연길이 상태로부터 물체를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압축시켜도 똑같습니다. 당기게 돼. 자, 당기고 있는 어떤 의미의 지점에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얘가 늘어난 길이가 지금 얼마큼 늘어났다라고 할까? x만큼 늘어났다라고 할게요. 그럼 물체에게는 용철에 의해서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진동 중심 방향으로 kx라는 힘이 작용하겠지.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엄밀하게는 뭐라고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kx라고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외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돼? 마이너스 kx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얘는 M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는 마이너스 M분의 KX가 되겠지. 아, 힘이
기원에 비례하는 거랑 단진동에 그때 A는 X에 비례한다라고 이거 좀 전에 썼었지. 그렇다면 두 식을 비교하면 이 n분의 k라는 값은 누구에 해당하지? 오메가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야. 이걸 찾는 게 굉장히 문제 많아. 오메가 제곱은 뭐가 돼버리죠? n분의 k라고 쓸 수 있으므로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n분의 k라고 쓰고 간다. 마이너스 능이 없었어.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주기t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써서 얘는 뭐라고? 2파이 루트 k분의 n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고급물리 배울 때는 이 식을 갖고 x가 a 사인 또는 코사인 오메가 t꼴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 부분에 도달할 수 없어서 그냥 주기만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용철 진짜 2를 이야기해 보자. 용철 진짜 2를 보자. 유진이 이쁜 짓 하는 거야? 네? 유진아 이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요? 진짜 꿈꾸기예요. 우리 눈 까지 보자. 꿈속에서 여친 만났는데요. 어? 여자친구는 피기로 나타나. 종리고에서 여친 많이 만나고 종리고에서 자, 여기 용틀의 진영을 무시한다면 용틀이 전혀 길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해? 자연끼리 이상한 길이 상태라고. 자, 여기에 줄 매달고 손으로 받치면서 살살살살 돌아봐. 그리고 손이 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때가 있어. 자, 어떤 상태가 되지 얘는? 정선 상태가 돼? 정진 상태. 얘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진 상태 맞죠? 정지가 힘의 평형 상태가 있다라고. 자, 이렇게 힘의 평형 상태가 있다라고 할 때 얘는 지금 현재 아래로 어떤 힘을 받지? mg를 받고 위로는 어떤 힘을 받을까? 이때 힘의 평형 상태까지 늘어난 길이가 x0야. 자, 그럼 얘는 kx0라는 힘이 작용하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니? mg-kx0라는 값이 얼마? 0. 이런 상태에서 x0는 얼마가 돼버리지? k분의 mg가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k분의 mg가 됐다. 자, 이번에는 얘를 당겼어. 더 당긴 거지. 더 당긴 상태에서 추를 놔버리자. 자, 이때 자연 길이 상태보다 더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얘에게 작용한 힘은 어떻게 구하니? 아래로 mg는 똑같이. 근데 윗방향으로 힘이 얼마가 됐어? kx0 플러스 x만큼의 힘이 나타난 거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돼버렸나요? 얘는 mg 마이너스 kx0 마이너스 kx가 돼버렸지. 이게 ma라고 말이야. 그런데 mg-kx0는 좀 전에 뭐가 된다라고 했지? 0이 된다라고 했어. 이해해요? 얘가 0이 된대. 그렇다면 얘는 r자 힘이 마이너스 kx만 남겠네. 따라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kx가 되겠지. 가속도가 x에 비례하면 앞에 있는 개수를 뭐라고 쓰기로 했어?
오메가 제곱 x라고 쓰기로 한 거죠. 오메가 제곱 썼어.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n분의 k가 되고, 자 그래서 오메가라는 것은 루트 n분의 k가 됐다. 그렇다면 주기t는 어떻게 쓰죠? 주기t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지. 따라서 얘는 우리가 2파이 루트 k분의 n. 또 재미난 얘기니까 이건 대학 입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자연길이 상태에서 출 매달고 붙잡고 있어. 그랬다 손을 치운다. 그럼 얘는 힘의 평형까지 왔다가 힘의 평형 위치로부터 자연길이 상태까지 거리보다 2배가 되는 곳까지 내려가. 그랬다 다시 올라온다. 그렇다면 평형 위치와 자연길이 상태의 위치 차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진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이제 잡고 있다가 서서히 놨더니 얘는 어때? 움직이지 않을 때 거리가 얼마였다. 그럼 진동 중심을 구한 거야. 자연길이 상태가 힘의 평형 상태가 진동 중심이야. 왜? x가 0인 곳에서는 a도 0이지. 이게 진동 중심이란 말이야. 진동 중심에서의 힘이 0이야. 이게 힘의 평형 상태거든. 자, 그래서 거기가 진동 중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그 길이의 2배만큼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라고 해. 나중에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연합 시절 갖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내줄 거리들이 있어. 자, 그래서 어찌됐든 농철 주기와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단진자야. 단진자를 얘기해 봅시다. 단진자를 얘기해 봅시다. 단진자는 실에 추를 매달아 놓고 추를 진동시키는 진자를 단진자라고 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단진자의 운동을 얘기해 보죠. 얘는 버전이 많은데 두 가지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오케이? 얘는 두 가지 버전으로 해드립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고등학교 버전으로 해드리도록 해요. 천장이 있습니다. 연직 방향에 대해서 실을 매달아놓고 실을 진동시킵니다. 자, 실을 진동시킬 때 여러 가지입니다. 조는 것까지 추가시켰어. 조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춘희 같은 친구들 저렇게 막 그렇게 입고 있는데 왜 에어컨 틀자고 그래? 그것도 저거. 에어컨 틀어야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얘가 빨리 빨리 키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안 틀어도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틀어도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아닌데, 아닌데. 자, 속죄다. 네, 위치 있어. 뒤에 안 나와. 뭐라고? 지금 에어컨을 트는 거는 기후를 교란시키는 행위야. 추운 사람은 옷을 덮으면 되지만 저희가 빨개 벗을 수 없잖아요. 열을 아무도 안 보냐? 앉으면 버리는 거거든. 앉으면 된다. 그러니까 안 들어요. 겨울은 겨울 추워야 되는데 따뜻해지잖아 바깥이. 이건 조심해라. 불안하다. 거기서 속 빠질 것 같아. 엉덩이가 깨집니다. 자, 여기에 셋다라는 경사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실과 연직 방향을 가진 셋다라고. 자, 얘는 지금 단진동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부의 위치를 한번 보자면, 자, 실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라는 중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후드티 벗어. 뭐요? 이거 저 벗으면 안 돼요. 속에 티 있잖아. 저 안에 남는 거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아니, 이쁘네.
근데 테러요. 자, 이렇게 힘을 분해해보면, 자, 힘을 분해해보면 얘를 대각선을 하는 직사각형 그려주면 되고, 라고 얘기했지. 자, 저기가 셌다면 이 성분의 크기는 이 각도가 셌다가 되니까 mg의 무슨 성분이야? MG의 코사인 코사인 성분이 되는데 원운동을 시키는 힘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얘 단운동 시키는 힘과는 관계가 없고 원운동과는 구심력 관계가 있어. 근데 얘는 구심력이 한 승분이 되는 힘이야. 그리고 원운동을 시키는 힘은 누구야? 이 힘이야. 이 힘은 얼마가 되지? mg 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힘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서 나타나는 힘들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은 뭐가 돼? mg 사인 세타. 그렇지? mg 사인 세타인데, 자, 이 값은 뭐라고 해? ma야. 그러면 a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아니? x가 없네? x 없잖아. 여기서의 x는 얘를 x라고 했어. 이게 일반적인 고등학교 과정이거든. 얘가 x래. 물론 각도가 무지 작을 때 얘가 x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근사를 시켜보자. 분리해서 작은 각 근사라는 근사가 있어. 분리해서 작은 각 근사는 셌다가 1보다 매우 작을 때, 셌다가 1보다 매우 작을 때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해? 탄젠트 세타와 같고, 탄젠트 세타는 근사적으로 세타와 같고, 얘는 근사적으로 L분의 X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 이게 작은 각도입니다. 오케이? 사무실 가서 마스크 하나 달라 그래. 아니 바꿀 수 있어요. 구멍을 뚫어 같이. 동근이랑 같이 방역 효과가 없잖아. 세균부터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다 해가지고. 뭐라도 걸치 쓰고 가야지. 에휴, 동근이 마스크 제대로 줬어. 그럴 리가 있니? 좀 전에 올렸지? 자, 여기에 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바꿨어.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L분의 x가 되는 거야. 오, x가 생겼네. 그래서 작은 같은 데서 근사시킨 거야.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사됐을 때 얘는 뭐라고 써?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쓰게 됐다는 거야. 힘 또는 가속도가 x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뭘 하게 되는 거지? 반진동 운동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은 L분의 G가 되버리고, 그래서 오메가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루트 L분의 G가 되니, 따라서 주기 T라는 값은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버려. 얘는 뭐라고? 2파이 루트 G분의 L이라고 쓰기로 했다. 이게 버전 1이야. 옛날 버전. 버전 1. 아주 옛날 거. 자, 버전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2. 자, 버전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대학물리에서 많이 설명하는 방법이야. 쉬운 수준에서. 자, 천장이 있어.
쟤는 실제 궤도와 다른 궤도를 물체의 위치로 잡아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잡아보도록 했어. 자, 임의 각도 세타라는 각도에 있었을 때 이 물체는 자, 이 원궤도의 일부 호를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얘 반지름이 n이고 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데 s가 되는데 이게 물체의 위치야. 오케이? 이걸 물체의 위치라고. 민우도 눈이 민준이처럼 변해가고 있네. 민준이처럼 변해가고. 민준화. 민준이 기관에서 뭐의 상징이지? 돼지. 참. 이제는 저는 멧돼지. 인정 인정. 자아성찰.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멧돼지? 품바 생같이 찾아봐. 생같이 금방. 생같이. 생같이. 그거는 그 만화 제목 되게 나쁜 제목이야. 이름 바 생갈치 일보. 생까지롱. 네? 생까지롱. 뻥쳤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mg라는 힘이 나왔어. 자, 똑같아. 원의 접선 방향의 힘이 물체를 원운동시키는 힘이야. 이 힘은 얼마가 되지? mg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쵸? 다른 거 똑같이 있으니까 생략할게. 자,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들의 합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이게 얼마나 돼? MA. 자, 이때 A라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G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자, 여기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S라는 녀석은 호도법 이용하면 뭐라고 쓸 수 있지? S라는 녀석은 세타를 L 세타. L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것은 얘를 몇 번 미분한 거냐면 2번 미분한 게 가속도야. S 한 번 미분하면 뭐야? 손속도.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얘는 L은 상수니까 빠져나가고 dt 제곱분의 d 세타 d 제곱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이거는 원운동할 때의 회전운동에 대한 각 가속도라고 표현해. 아직 안 배운 개념이지. 가속도를 각에 대해서 표현한 값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쓰냐면 우리 알파라고 써주고 있어. 알파. 그렇다면 이 식을 보자. 작은과 큰 사이에 의해서 세타가 겁내 작을 때는 사인 세타는 분사적으로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m 곱하기, 자, 힘 대신에 미안해, 여기 세타 써줘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g 곱하기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때 얘와 얘 정리해주면 L 곱하기 알파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G 곱하기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알파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L분의 G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선 요소들을 회전 요소로 다 바꾼 거야. 한번 비교해주면 이래. 자, 우리 X라는 변이값 또는 S값이 있다라고 해볼게. S값이 있다면 얘는 회전하는 세타 값이 있어. 오케이? 회전하는 세타 값이 있어. 둘의 상관관계는 S라는 녀석은 올 곱하기 세타야. 올 대신에 L 썼던 거지, 좀 전에. 자, 그 다음에 얘의 속도는 dt분의 ds라고 써줄 수 있어.
얘는 뭘 쓸 수 있어? 각속도라는 걸 쓸 수가 있어. 각속도는 dt분의 d세타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 얘들의 상관관계도 이렇게 써. v라는 녀석은 오메가라고 쓸 수 있어. 얘 가속도는 dt분의 dv라고 쓴다라고 했지. 이 v 대신 한 번 더 넣는 거야. 그래서 얘는 dt가 2개니까 dt 제곱분의 d 2개니까 d 제곱 s라고 써줄 수 있었어. 이게 가속도야. 얘는 각가속도라고 하는데 dt분의 d 오메가라고 써. 오메가 대신 넣어줬더니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라는 값이 된 거야. 얘 상관관계도 a라는 값은 얼 알파라는 값으로 쓸 수가 있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써먹을 거야. 이 학기 때. 자,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는 부류와 회전 운동하는 부류로 변수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얘는 알파는 가속도는 회전 운동에 대한 가속도, 각가속도는 세타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단지동 운동을 한다라고 해. 이 과정이 어려서 고등학교는 이렇게 하고 끝나. 바꾸니까 나중에 어차피 이것도 봐야 되니까 이 방법 두 가지 버전으로 동시에 드리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세타가 돼버렸대.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지? L분의 G가 돼버리지. 맞아요? 따라서 오메가는 얼마? 루트 L분의 G가 돼버리므로 이게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어서 얘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라고 쓰기로 한다고 해요. 똥궁 같은 친구 때문에 70년대 암기 방법을 얘기해 드리죠. 오늘 주기 두 가지 배웠죠.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자, 그리고 2파이 루트 G분의 L이야. 그래서 똥무늬가 들으면 되게 좋아할 소리를 해드릴게요. 자, 동문아, 너 미스킴 알지? 미스킴 알지? 어? 모르나 봐요. 몰라? 몰라.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70년대는 이런 방법 썼는데 바보 학생이 이런 걸로 외우면 바보 소리 듣죠? 풀이해서 정리할 줄 아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단지동을 살펴보고 이번에는 자, 다른 형태의 단지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근데 동근이 저런 거 알려주면 시험지에다가 저거 써요. 미스킴 아이즈로 되게 둥글스럽다. 그래서 너는 동근이 뱃속에서 나왔나 보다. 동근이 속을 잘 알고 있네. 자, 그러면 엘베 안에서의 단지동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 시간에 엘베 안부터 해주세요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끝. 뭐라는 거야? 자, 엘리베이터 내 단진동 운동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써먹을 게 반성력을 또 써먹을 거야. 반성력으로 기억해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커서 여기서는. 자, 이게 엘베가 있어요. 엘베가 정지한 상태에서 실에 진동을 시키게 되면 얘는 그냥 정상적인 주기를 갖고 운동을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정상적인 주기를 갖고 운동을 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 엘리베이터를 위로 가속시켜요. 이 엘리베이터를 윗방향으로 가속시키게 되면
이 질량이 m인 i는 아래로 뭘 받게 되니? 반속력을 더한 값만큼 더 받게 되지. 그럼 얘가 받는 힘이 얼마야? m g 플러스 a라는 힘을 느끼겠지. 맞습니까? 이런 힘을 느끼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얘의 접선 방향의 힘은 얼마의 힘을 갖게 되지? m g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겠지. 맞아? 자,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보자.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마이너스 m g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얘는 ma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했지. 자, 이때 얘 변이를 x라고 표현해 준다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유지할게. 어차피 똑같은데 결과가 똑같은데 그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다른 표현 이야기해주면 그 표현 방식대로 다시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게. 진로 나갈 때.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g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작은 값 근타에 의해서 마이너스 g 플러스 a 곱하기 l분의 x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했지. 맞아요? 네. 변이에 필요하니까 얘는 단순노동을 하는구나. 그 경우에 얘 x의 계수값을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어.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g 플러스 a분의 l이 되버리고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g 플러스 a분의 l이 되버리므로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버려서 얘는 뭐가 돼? 2파이 루트 l분의 g 플러스 a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을 이렇게 내주면 와, 오메가 제곱 잘못 썼어. L분의 거꾸로 써. 아무도 얘기. 아이스 샷. 자, 얘는 루트 g 플러스 a가 돼서 l. 자, 이것만. 그럼 L배가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달라지겠네. 주기가 달라지지. 괴종시계는 L배 안에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려갈 때는 관성력 반대니까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로 또 취급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L배 안에는 괴종시계를 설치하면 시간이 다 제각각 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L배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8가지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국민쌤이야? 진짜